호랑이 뱃속 구경. 옛날에 소금 장수가 소금짐을 지고 소금을 팔러 다녔어.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 그렇게 다니다 보니 별별 험한 꼴을 다 봤을 거 아니야. 깜깜한 밤중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새도록 헤매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온갖 험한 일을 겪다 보니 이 소금 장수가 아주 담이 커졌어.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까딱 않지. 하루는 소금짐을 지고 높은 고개를 넘게 됐어. 고개를 넘자고 고개 밑에 이르니 주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소복하게 모여 있어. 그 사람들이 소금 장수가 고개를 넘으려는 걸 보고 기겁을 하면서 말린단 말이야. 이 고개를 혼자서 넘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오. 100사람이 모여서 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요. 그러니까 주막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100사람을 채우려고 사람이 더 모여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중인가 봐. 그런데 그만한 일로 겁을 집어먹을 소금 장수가 아니지. 깜깜한 밤중에도 예사로 고개를 넘었는데 환한 대낮에 이까지 고개를 못 넘어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찌 산의 대장부라고 하겠소? 이러면서 한사코 고개를 넘으려고 했지. 그래도 주막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꾸 말려. 그저께는 대장장이가 혼자서 이 고개를 넘다가 변을 당했고, 어저께는 숫장수가 혼자서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 밥이 됐어요. 그러니 아예 혼자서는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소금 장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않지. 내가 오늘 이 고개를 넘어갔다가 내일 다시 넘어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고개를 올라갔어. 한참 올라가니 길이 점점 험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 그래도 소금 장수는 태연하게 올라갔지.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한숨 돌리는데 저 앞에서 참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겠지. 그놈의 입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겠어. 그렇게 큰 입을 벌리고 호랑이가 슬금슬금 이쪽으로 다가오거든. 소금 장수가 얼른 소금지게에 메어놓은 지게꼬리를 풀어서 한쪽 끝을 동그랗게 잡아매어 고리를 만들었어. 지게꼬리 끝을 잡고 고리를 호랑이 모가지를 겨냥해서 휙 던졌지. 그러니 동그란 고리가 호랑이 모가지에 턱 걸렸네. 그걸 냅다 잡아당겼단 말이야. 아주 호랑이 목을 재어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호랑이란 놈이 우스운 꼴 다 보겠다는 듯이 하품까지 슬슬 해가면서 자꾸 다가온단 말이야. 호랑이 모가지에 줄을 걸었으면 호랑이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든지 뒷걸음질을 치든지 해야 목이 잴 텐데 슬슬 앞으로 다가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뭐야. 호랑이가 소금 장수 눈앞에까지 다가와서 입을 앙 하고 크게 벌리니까 소금 장수가 그만 그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어. 지게째에 입속에 쑥 빨려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쏙 넘어갔어. 소금 장수가 그러는 동안에도 호랑이 목을 맨 줄은 꼭 쥐고 있었지. 이렇게 해서 소금 장수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어.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참 우습지도 않더란다.
뱃속이 훤하게 넓어서 잘 보이는데 그동안 호랑이가 잡아먹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죄다 거기서 살더래. 토끼도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노루도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사람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저께 잡아먹힌 대장장이도 돌아다니고 어저께 잡아먹힌 숫장수도 돌아다니더래. 호랑이 뱃속이 그렇게나 넓어. 소금장수가 호랑이 뱃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어. 뭐 여기저기 간이고 헙하고 콩팥이고 디룽디룽 매달린 것 구경 다 했지. 그런데 호랑이 뱃속에 디룽디룽 매달린 고깃덩어리를 구경하다 보니 배가 슬슬 고파지거든. 여기 들어와 보니 온 사방이 고기로구나. 이럴 게 아니라 호랑이 고기나 좀 베어 먹어야겠다. 소금장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장장이를 불렀어. 여보 대장장이 양반, 칼 가진 것 있소? 칼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호랑이 고기나 베어 먹으려고 그러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대장장이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주기에 소금장수가 칼로 호랑이 뱃속 고기를 싹둑싹둑 베어냈어. 간도 베어내고 허파도 베어내고 콩팥도 베어내서 고기를 수북하게 쌓아놨지. 그러고 나서 숫장수를 불렀어. 여보 숫장수 양반, 숯 좀 가져오시오. 숯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호랑이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그러지요. 마침 나도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어. 숫장수가 내놓은 숯으로 불을 피웠지. 불을 피워서 호랑이 고기를 숯에 구웠어. 간도 굽고 허파도 굽고 콩팥도 굽고 해서 배불리 잘 먹었지. 그러는 동안에 호랑이란 놈은 죽을 지경이야. 뱃속에서 칼로 여기저기를 싹둑싹둑 베어내질 않나? 뱃속에서 숯에 불을 피워 제 고기를 굽지를 않나? 그러니 아프고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지. 호랑이는 어흥하고 울면서 펄쩍펄쩍 뛰었어. 안에서는 소금장수가 호랑이 고기를 다 구워 먹고 나서 아까 호랑이 입속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그 줄을 단단히 잡았어. 이제 슬슬 잡아당겨 볼까? 여보 대장장이 양반, 그리고 숫장수 양반, 여기 와서 좀 거들어요. 그건 무슨 줄이요? 호랑이 목에 매어 놓은 줄이지요. 그렇군. 그렇다면 어디 힘 좀 써볼까? 셋이서 줄을 힘껏 잡아당겼지. 영차영차 잡아당기니까 밖에 있는 호랑이 모가지가 제 목구멍으로 딸려 들어가지. 자꾸자꾸 잡아당기니까 호랑이 모가지가 목구멍을 넘어 제 뱃속으로 쏙 들어왔네. 세 사람은 줄을 잡고 호랑이 창자를 지나 똥구멍으로 쑥 빠져나왔지. 그 바람에 호랑이 모가지도 제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와서 호랑이가 홀라당 뒤집어졌어. 호랑이 뱃속에 있던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쏟아져 나왔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짐승들도 살고 사람들도 다 살았지. 소금장수는 홀라당 뒤집어진 호랑이를 끌고 고개를 넘어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어.
대장장이도 데리고 오고 숫장수도 데리고 왔지. 그것 보시오.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어제 넘어가서 오늘 넘어온다고 그러지 않았소?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룻밤이 지난 거야. 소쩍소쩍 소쩍다. 여름밤 숲속에서 소쩍소쩍 소쩍다 하고 우는 새를 아니?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 무렵이 되면 구슬픈 목소리로 소쩍소쩍 소쩍다 하고 우는 새가 바로 소쩍새지. 이 소쩍새에는 아주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 이제부터 어디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무나.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떤 며느리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단다. 그런데 시어머니 성미가 어찌나 고약한지 며느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모진 시집살이를 했어. 옛날에는 새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시집살이 3년에 장님에다 귀머거리에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 있었단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산다는 뜻이지. 그만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속을 썩이며 고되고 힘든 일을 참아가며 살았단다. 그런데 이 집 시어머니는 보통 시어머니보다 몇 배 더 성미가 고약해서 하고 한 날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 게 일이야.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지어 상을 차려 올리면 밥이 되다 질다 하여 밥상을 걷어차는 건 예사고, 동지섣달 추운 날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해놓으면 빨래가 검다 희다 하여 잿더미에 내동댕이 치는 것도 예사야. 그러니 며느리는 남들 같으면 한 번 지을 밥도 2번, 3번 지어야 하고, 남들 같으면 한 번 할 빨래도 2번, 3번 해야 했지. 며느리는 그 모든 걸 꾹 참고 견뎌냈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든 내색 없이 10번이고 20번이고 해냈고, 아무리 구박이 심해도 낯빛 한 번 바꾸지 않고 고분고분 시어머니를 모셨어.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무슨 일이든 말대꾸하는 법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이렇게 잘도 견디는 며느리에게도 못 견딜 일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 밥을 굽는 일이야. 아무리 큰 서름도 굽는 서름보다 더한 게 없더라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려 몇 날 며칠 밥을 굶기는 데는 견딜 수가 없어. 본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남아도는 밥은 없었지만 심술이 난다고 며느리가 애써 지은 밥을 시어머니 혼자 먹고 한 숟갈도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래? 한 번 며느리 밥 굶기기로 작정을 하면 먹다 남은 밥을 마당에 노는 개한테 줬으면 좋지, 며느리 먹으라고 주는 법은 없었다니 참 해도 너무했지. 한 번은 시어머니가 무엇에 심술이 났는지
사흘째 며느리에게 밥 한 술 안 주더래. 며느리는 고픈 배를 틀어쥐고 사흘 동안 밥 냄새만 맡고 살았지. 그러다 보니 참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됐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물 깃고 밥 짓고 빨래하며 해를 보내고 나면 뱃속에서 절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저녁밥을 지어 놓으면 시어머니 혼자서 밥상을 차고 앉아 곁눈질도 하지 않으니 어찌 견디겠어. 눈을 감으면 밥이 그저 저절로 입에 스르르 들어오는 것 같지. 견디다 못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막 밥을 퍼낸 솥을 들여다보았어. 솥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밑바닥에 누룽지가 조금 붙어있겠지. 그 누룽지라도 긁어먹으면 살 것 같아서 정신없이 손으로 누룽지를 긁었어. 긁어보니 그저 반줌이나 될까 말까 한 누룽지가 손에 잡히더래. 백가죽이 등에 찰싹 달라붙을 지경인데 누룽지 반줌이 얼마나 귀해. 그걸 막 입에 넣으려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올 게 뭐람?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는 짓을 보고는 그만 부엌이 떠나갈 듯이 호통을 쳐. 이 못된 것이 보자 했더니 이제는 솥에 든 밥까지 훔쳐먹는구나. 그러고도 네가 내 며느리냐? 이러면서 며느리 등을 냅다 떠밀었는데 그 바람에 며느리는 누룽지를 손에 든 채로 넘어지면서 솥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어. 불쌍하게 죽은 며느리는 한 마리 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는데 그 새가 바로 소쩍새란다. 소쩍새가 소쩍소쩍 하고 우는 것은 솥에 쩍 달라붙은 누룽지를 먹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 원통해서 우는 것이고, 소쩍다 하고 우는 것은 솥이 적도록 밥을 많이 해서 실컷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우는 거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쩍새가 소쩍소쩍하고 울면 흉년이 들고 소쩍다 하고 울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단다.